어머, 이 반지 우리 어머니도 똑같은 걸 끼고 계세요. 국밥집에서 서빙하던 이예린이 손님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은반지를 보고 깜짝 놀라 외쳤어요. 가운데 작은 보석이 박힌 소박한 반지, 어머니가 늘 소중히 끼고 계시던 바로 그 반지와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예린이는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과연 이 똑같은 반지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8살 김예린은 어김없이 새벽잠에서 깨어났어요. 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 진미옥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어머니, 좀 더 주무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예린이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55살 김혜숙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컨디션이 좋지 않아 자주 늦잠을 주무시곤 했거든요. 커다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피는 예린이의 손놀림은 능숙했어요. 이미 15년째 하고 있는 일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단둘이 이 작은 국밥집을 지켜왔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예린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냄새만큼은 언제 맡아도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우리 딸 벌써 일어났구나. 어머니 김혜숙이 방에서 나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아 예린이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아직 일러요. 좀 더 쉬셔도 되는데요. 괜찮아. 습관이 된 걸 어쩌겠니? 김혜숙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하지만 예린이의 눈에는 어머니의 손이 예전보다 많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랬어요. 오전 7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린이의 밝은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요 고객은 아침부터 일하러 나가는 시장 상인들이었어요. 아줌마 국밥 하나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예린이는 정성스럽게 그릇에 밥을 담고 뜨거운 국물을 부었어요. 위에는 어머니가 직접 만든 깻잎 무침을 올렸습니다. 이것만큼은 다른 집에서 맛볼 수 없는 진미옥만의 특별한 맛이었죠. 예린아,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덕분에 잘 준비하고 있어요. 예린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음 달이면 이민우와 결혼을 하게 될 예정이었거든요. 공무원인 민우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예린이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고 국밥집 딸이라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예린이는 석 달 전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73살 이수님은 예린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직업이 뭐라고 했지? 국밥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밥집? 그럼 학력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수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마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고졸이라니 민우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예린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민우가 예린이를 감싸며 말했지만 이수님은 코웃음을 쳤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날 이후로 이수님은 예린이에게 계속 차가운 태도를 보였어요. 전화를 걸어도 냉랭하게 받았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예린 씨, 혹시 요리는 할 줄 아세요? 어느 날 이수님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물었어요. 네, 어머님. 국밥집 일을 도와드리다 보니 웬만한 요리는 할 줄 압니다. 국밥집 요리 말고 제대로 된 요리 말이에요. 우리 민우는 입이 까다로운데 예린이는 가슴이 찔렸어요. 마치 국밥집 요리는 제대로 된 요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배워서라도 잘해드리겠습니다. 배워서요? 그런 건 미리미리 배워두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장은 어디로 정했나요? 시장 근처 작은 웨딩홀로 정했습니다. 작은 웨딩홀이라니 우리 친척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에요? 이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린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예린이는 참았습니다. 민우를 사랑했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어머니 김혜숙의 몸이 더욱 안 좋아졌어요. 자주 어지러워하시고 손발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김혜숙은 병원비가 걱정되어 계속 미뤄왔어요. 하지만 예린이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병원에 가요. 제 결혼 때문에 돈 걱정하지 말고 제발 가요. 결국 김혜숙은 예린이의 간곡한 부탁에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수님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예린 씨, 혹시 예단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 예단이요? 네, 요즘은 며느리가 시댁에 예단을 준비하는 게 예의라고 들었는데요. 예린이는 당황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국밥집 수입으로는 비싼 예단을 준비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님, 제가 알아보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우리 친척들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게요. 전화를 끊고 난 예린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떻게 예단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예린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김혜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결혼 준비하다 보니 신경 쓸 게 많아서요. 예린이는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민우가 가게에 찾아왔어요. 예린아, 어머니가 또 뭔가 말씀하셨어? 민우는 예린이의 표정을 보자마자 눈치챘어요. 아니야, 괜찮아. 예린아,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줘.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릴게. 아니야, 민우야. 어머님도 아들 걱정해서 나오는 말씀이야. 내가 더 잘하면 돼. 예린이는 오히려 민우를 위로했어요. 시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예린아,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이런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민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예린이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린이는 몰랐어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혜숙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예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지금 바로 갈게요. 예린이는 급하게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가는 예린이의 발걸음은 급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당장 정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예린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어머니는 괜찮아지실 수 있는 거죠? 치료를 받으시면 호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원무과에서 제시된 금액을 보고 예린이는 깜짝 놀랐어요. 당장 입원비만 해도 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까지 생각하면 1,000만 원은 좋게 들 것 같았어요.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일단 입원비 절반은 내셔야 합니다. 예린이는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잔고는 겨우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가게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예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실로 올라가 어머니를 마주했을 때 김혜숙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모습이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예린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어머니를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늘 강하고 씩씩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작고 여린 모습이라니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가 뭐든 다 할게요. 예린이는 다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날 밤 예린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 가게를 팔아야 하나 하지만 그마저도 임대라서 큰 돈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예린아, 어머니 상태는 어떠셔? 많이 안 좋으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예린이는 결국 민우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얼마나 드는데? 당장 200만 원이 필요하고 앞으로 계속 치료받으시려면 1000만 원 정도는 들 것 같아. 민우는 고민에 빠졌어요. 공무원 월급으로는 그런 큰 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웠거든요. 예린아, 내가 대출을 알아볼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 말씀드려보자. 아니야, 민우야. 시어머니께는 말하지 마.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뻔해. 예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수님이 이 상황을 알게 되면 더욱 자신을 무시할 게 뻔했거든요. 소식을 들은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예린아, 어머니 어떻게 되셨어? 병원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이곳 상인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예린이는 알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예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누구한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저 착한 아이를 어쩌나.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상인들은 안타까워했지만 현실적으로 도와줄 방법이 많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병원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어요. 입원비 납부가 안 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꼭 마련해 드릴게요. 예린이는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 길로 시장으로 돌아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문을 열고 더 늦게 닫았어요. 국밥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매출이 10만 원을 넘기기도 힘들었어요. 이런 속도로는 언제 입원비를 마련할지 막막했습니다. 예린이는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잤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수님이 갑자기 가게에 찾아왔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예린이는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이구나. 이수님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낡은 시설과 좁은 공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국밥 하나 가져오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예린이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수님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국밥이야? 짜고 기름기만 둥둥 떠있네. 예린이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 국밥은 단골 손님들이 맛있다고 인정해주던 자랑스러운 음식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까요? 됐어. 이제 보니 민우가 왜 이런 걸 좋아하는지 알겠네. 수준이 거기서 거기구나. 이수님의 말은 예린이뿐만 아니라 민우까지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이수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민우는 앞으로 출세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밥집 며느리라니 체면이 안 서요. 예린이는 숨이 막혔어요. 결혼을 포기하면 안 될까요? 물론 위로금 정도는 드릴게요.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결혼이잖아요. 당신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예린이는 말을 잃었어요. 이런 말을 직접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병원비도 많이 든다면서요? 이수님은 예린이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어요. 만약 결혼을 포기한다면 병원비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요. 이수님이 간 후 예린이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모욕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흔들렸어요. 어머니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그 돈이 절실했거든요. 아니야, 안 돼. 예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 때문에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배신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 밖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와 멈춰섰어요. 이 동네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차종이었죠. 예린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잠시 후 차문이 열리더니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노인이 내렸습니다. 80살 정도로 보이는 조태환이었어요.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진미옥 간판을 바라봤어요. 낡고 오래된 간판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닦아둔 흔적이 보였습니다. 조태환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예린이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조태환은 잠시 망설이더니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시설은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정겨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뭘 드릴까요? 국밥 하나 주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었어요. 아마 이런 서민적인 곳에 와본 지 오래된 것 같았거든요. 예린이는 평소와 같이 정성스럽게 국밥을 준비했어요.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고 위에는 어머니표 깻잎 무침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반찬들도 함께 가져다 놓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조태환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멈췄어요. 눈에는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맛은? 조태환은 중얼거렸어요. 어디선가 맛봤던 것 같은 아련한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국밥을 먹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을수록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래전 잃고 지냈던 무언가가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예린이는 그런 조태환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보통 손님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국밥을 드시면서 자꾸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고요. 국밥을 다 먹고 난 조태환은 잠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계산은 얼마인가요? 6,000원입니다. 예린이의 대답에 조태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시대에 6,000원이라니요. 그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건넸어요. 예린이가 거스름돈을 준비하려 할 때 조태환이 물잔을 집어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예린이의 시선이 조태환의 손에 고정됐어요. 그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가 보였거든요. 은으로 만들어진 소박한 반지였는데 가운데에 작은 보석이 박혀 있었어요. 예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반지.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조태환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반지를 끼고 계셔서요. 예린이의 말에 조태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가 똑같은 반지를 끼고 계신다고요? 네, 정말 똑같아요. 신기하네요. 예린이는 순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조태환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 반지는 25년 전 딸 김혜숙에게 선물했던 것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건넸던 반지였어요. 설마 그 딸이 바로. 조태환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혜숙이세요. 왜 그러세요? 예린이의 대답에 조태환은 숨이 막혔어요. 김혜숙, 바로 자신이 25년 전에 집에서 내쫓은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김혜숙이라는 이름이 흔하기도 했고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거스름돈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었으니까요. 조태환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또 오세요. 예린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조태환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가게를 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거든요. 조태환이 가게를 나간 후 예린이는 생각에 잠겼어요. 누구셨을까? 평소에 못 뵌 분 같은데. 그런데 정말 신기해. 어머니랑 똑같은 반지를 끼고 계셨네. 예린이는 어머니의 반지를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늘 소중하게 끼고 계시던 그 은반지 말이에요. 가운데 작은 보석이 박힌 소박한 반지였는데 방금 그 손님이 끼고 있던 것과 정말 똑같았거든요. 정말 우연의 일치인가? 세상에 똑같은 반지가 두 개나 있을까? 예린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 병원비 걱정이 더 급했습니다. 그런 우연이 있을 리도 없었고요. 하지만 예린이는 몰랐어요. 그 반지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요. 그날 밤 조태환은 개인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혜숙이라는 사람을 조사해 주세요. 나이는 55살 정도이고요. 확실히 알아봐야 했어요. 25년 전에 자신이 저지른 일이 정말 이런 결과를 낳은 건지 말이에요. 조태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예린이와 김혜숙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딸과 손녀라면 2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한편 예린이에게는 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온 거였습니다. 김혜숙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의식을 잃으셨어요. 빨리 오세요. 예린이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급하게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환자분이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신장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원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치료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의 생명이 돈 문제로 위험해진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제발이요. 돈은 제가 꼭 마련해 드릴게요. 어머니만 살려주세요. 지금 당장 200만 원은 있어야 응급처치라도 가능합니다. 200만 원, 예린이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꼭 구해올게요. 예린이는 병원을 뛰쳐나갔어요. 어디서든 돈을 구해와야 했거든요. 시장으로 돌아와 상인들을 찾아다녔어요. 아저씨, 돈 좀 빌려주세요. 어머니가 위험해요. 하지만 모두들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예린아, 미안하다.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 괜찮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예린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아봤지만 소득이 부족해서 불가능했어요. 가게를 담보로 잡으려 해도 임대라서 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절망적인 마음으로 병원에 다시 갔을 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더 악화됐어요.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요. 정말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예린이는 울먹이며 애원했어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알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신호였습니다. 환자분이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어요. 예린이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각종 기계에 둘러싸인 채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신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조태환이었어요. 그는 서둘러 걸어오더니 예린이 앞에 멈춰섰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필요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예린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어떻게 여기를?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지금 당장 얼마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조태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어요. 200만 원이요. 하지만 손님께서 왜? 조태환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원무과는 어디에 있나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런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중요하지 않나요? 조태환의 말에 예린이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함께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입원비 200만 원 결제하겠습니다. 조태환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자 의료진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예린이는 고마움과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태환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만약 정말 자신의 딸과 손녀라면 이건 받을 돈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개인 비서 김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태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나? 김혜숙 씨는 정확히 55세이고 본적지가 서울 강남구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원래 이름은 조혜숙이었는데 25년 전에 김혜숙으로 개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조태환은 숨이 막혔어요. 강남구는 자신이 예전에 살던 곳이었거든요. 거기에 설마 그 아이가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성씨까지 바꾼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씨는 바로 자기 어머니이자 조태환의 부인의 성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결혼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남편은 이재구 씨였고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김대호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딸은 김혜린 28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정황이 일치했어요. 조태환은 전화기를 놓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예린이는 자신의 손녀였고요. 25년 전 김혜숙이 가난한 청년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집안에 그런 놈을 들릴 수는 없다.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라. 그 남자와 결혼하려면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하겠다. 결국 김혜숙은 집을 나갔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조태환도 고집을 부리며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후회가 되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딸이 자신을 용서해 줄지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다니요. 조태환은 복잡한 심정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조태환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앞에 예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어떻게 되셨나요? 다행히 응급처치는 잘 됐다고 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예린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조태환은 복잡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했지만 정작 25년 동안은 당연한 일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계속 도움만 받고 있는데. 조태환입니다. 예린이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면회가 가능한가요? 아직은 중환자실이라 가족만 가능해요. 예린이의 대답에 조태환은 가슴이 아팠어요. 가족이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가족 취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조금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조태환은 일단 병원을 나왔어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언제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오후가 되자 김혜숙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예린이는 급하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예린아.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히 딸을 알아봤어요. 괜찮으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돼. 김혜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비도 해결됐어요. 병원비는 어떻게? 아는 분이 도와주셨어요. 예린이는 조태환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어요. 김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운 분이구나. 꼭 인사드려야겠다. 네, 나중에 건강해지시면 인사드리러 같이 가요. 하지만 김혜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조태환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후에 조태환이 다시 병원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라고 가져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너무 신경 써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린이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까지 도와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괜찮습니다. 혹시 어머니 면회가 가능한가요? 네, 아까 의식을 찾으셨어요. 조태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5년 만에 딸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조태환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과연 김혜숙이 자신을 알아볼까요? 그리고 알아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김혜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김혜숙은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로 나온 한마디였어요. 조태환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25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거든요. 예린이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김혜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조태환도 목이 메어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잠깐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예린이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김혜숙은 딸을 바라봤어요. 예린아, 이분이 너의 외할아버지셔. 외할아버지라고요? 어머니가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던 그 아버지가? 그럼 그동안 저희를 도와주신 건? 예린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조태환은 무릎을 꿇었어요. 병실에서 무릎을 꿇고 딸에게 사과하는 80세 노인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25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몰라서 미안하다. 김혜숙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 예린이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런데 갑자기 하나씩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조태환이 국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 어머니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던 것, 그리고 병원비를 선뜻 내주었던 것까지.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외할아버지. 예린이도 처음으로 조태환을 외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조태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 혜수가 미안하다.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해서 아빠 성씨마저 버리고 싶게 만들어서. 김혜숙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정말 아버지가 미웠죠. 그래서 어머니 성으로 바꿨죠. 그땐 다시는 아버지를 안 볼 생각에. 조태환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만약 그때 딸의 선택을 인정해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사위 이재구는 비록 가난했지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만나게 돼서 다행이에요. 김혜숙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동안 원망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보다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혜수가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구나.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가족의 재회 현장을 지켜보던 예린이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시던 아버지와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요. 그것도 국밥 한 그릇 때문에 말이에요. 외할아버지, 정말 우리 국밥이 맛있었나요? 예린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그럼 너희 어머니가 어릴 때 해주던 그 맛이었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니?
조태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김혜숙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끓여드렸던 국밥, 그 레시피가 남편 이재구에게 전해졌고 다시 딸 예린이에게 이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조태환이 그 맛을 먹고 눈물을 흘렸던 거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딸의 손맛이었거든요. 며칠 후 김혜숙이 퇴원할 수 있게 됐어요. 의사는 충분한 휴식과 꾸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걸어요. 예린이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병원을 나왔어요. 조태환도 함께였습니다. 집에 가서 푹 쉬어야 해. 네, 그래야죠. 조태환은 딸과 손녀에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책임질게. 너희가 힘들게 살 일은 없을 거야. 아버지,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알아. 하지만 내가 해주고 싶은 거야. 25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이수님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예린이는 깜짝 놀랐어요. 이수님이 이렇게 집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예린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수님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지 않고 오히려 미안해 보였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조태환이 물었어요. 민우 어머니세요.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조태환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예린이를 괴롭혔던 사람이라는 생각에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사과하러 왔어요. 이수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너무 심하게 했어요. 미안해요. 예린이는 놀랐어요. 이수님이 사과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민우한테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 때문에 고생했다는 것도, 그런데도 한 번도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수님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모진 말을 들어도 끝까지 참았다는 것도요. 저는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돈이나 학벌로 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수님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예린 씨의 마음씨를 이제야 알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원망하지 않고 민우와 저 사이가 나빠지지 않게 참아주고.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달라질게요. 정말 좋은 며느리로 딸같이 생각할게요. 이수님의 변화에 예린이는 감동했어요.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보여줬더니 결국 마음이 통한 거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예린이는 이수님을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진심으로요. 한 달 후 예린이와 민우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조태환은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예린이가 가장 고마워한 건 시장 상인들이 모두 참석해 준 것이었어요. 예린아, 정말 예쁘다. 우리 예린이가 공주님이 됐네. 상인들의 축하 인사에 예린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결혼식이 시작되자 조태환이 예린이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원래는 아버지가 해야 할 역할이었지만 이재구는 이미 세상에 없었거든요. 외할아버지가 아버지 역할까지 해주시니까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예린이의 말에 조태환은 목이 메었어요. 내가 더 고마워. 이런 기회를 줘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린이는 민우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시장 상인들의 박수가 가장 컸어요. 예린아, 행복해라. 민우야, 예린이 잘 부탁한다. 신랑 신부는 밝게 웃으며 모든 이들에게 인사했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 시간이 됐어요. 조태환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결혼식은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어요. 25년 전 저는 딸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상대방이 가난하다는 이유로요. 조태환의 고백에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결과 딸과 25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죠. 조태환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작은 국밥집에서 우연히 마신 국밥 한 그릇 때문에 가족을 되찾게 됐으니까요.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그 국밥을 끓인 사람이 바로 제 손녀 예린이었습니다. 조태환은 예린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저의 잘못을 이제는 바로잡으려 합니다. 조태환은 민우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민우 씨, 예린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민우도 깊게 인사했어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로 연장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특히 시장 상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습니다. 그들에게 예린이는 딸 같은 존재였거든요. 우리 예린이가 정말 행복해졌구나. 맞아. 이제 걱정 없겠어.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예린이와 민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민우는 공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예린이는 여전히 국밥집을 운영했습니다. 김혜숙도 건강이 완전히 회복돼서 가끔 가게 일을 도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 김혜숙은 조태환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 다시 조혜숙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이니? 조태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네, 이제 정말 아버지의 딸로 돌아가고 싶어요. 며칠 후 김혜숙은 25년 만에 조혜숙으로 성씨를 되돌렸어요. 그날 조태환은 딸의 새 주민등록증을 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구나. 조태환은 가게를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해 주었지만 그 정겨운 맛만큼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수님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린이를 진짜 딸처럼 아꼈고 사돈집 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예린아, 오늘 반찬 만들어 놨으니까 가져가. 어머님 감사해요. 우리가 가족인데 뭘. 진정한 가족이 된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조태환이 말했어요. 정말 행복하다. 저희도요. 예린이와 민우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국밥 한 그릇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니? 조태환은 감회 깊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 국밥에는 우리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죠. 김혜숙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맞아. 사랑의 맛이었어. 몇 개월 후 예린이에게 더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아이가 생긴 거였습니다. 외할아버지, 저 임신했어요. 정말이니? 조태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증손자를 볼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는구나. 모든 가족이 기뻐했어요. 이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린아, 몸조리 잘해야 해. 내가 다 챙겨줄게. 감사해요, 어머님. 진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된 거였어요. 한편 국밥집 진미옥은 조태환의 도움으로 작은 체인점들을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본점의 맛과 정신만큼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예린아, 이제 우리 가게가 유명해졌네. 김혜숙이 뿌듯하게 말했어요. 네, 어머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죠. 예린이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였어요. 돈이나 명예보다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더 중요했거든요. 조태환도 자주 본점에 찾아와 국밥을 드셨어요. 여전히 그 맛에 감동받곤 했습니다. 역시 우리 예린이가 최고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조태환은 증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구나. 아기는 조태환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조태환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은 때로는 국밥 한 그릇 같은 작은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수님도 완전히 변했어요. 예린이를 진심으로 아끼게 됐고 아기까지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우리 예린이가 진짜 최고구나. 어머님도 진짜 최고세요. 진정한 가족이 된 거였어요. 몇 년 후 진미옥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됐어요.
하지만 예린이는 여전히 본점에서 직접 국밥을 끓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태환은 혼자 진미옥 본점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가게에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때는 단순히 국밥이 맛있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 후회, 사랑. 그 모든 감정이 국밥 한 그릇에 담겨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조태환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 국밥은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여전히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진미옥 간판에 불이 꺼지고 시장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된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진짜 보물은 바로 가족이었다는 걸 깨닫게 해준 그 소중한 이야기 말이에요. 때로는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기적이 시작됩니다. 국밥 한 그릇, 반지 하나,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이 25년간 끊어졌던 가족의 인연을 다시 이어주었어요. 진정한 사랑과 효도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가족의 힘이에요. 여러분도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아껴주세요. 그리고 작은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신다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